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이라는 걸 했었는데 중학교 때 확률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내용이긴 한 것 같아. 사실은 그냥 뭐 하겠다는 얘기야?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는 얘기냐,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 얘기를 했었는데 좀 거창하긴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 PA를 정의하게 된 게 결국 MS분의 NA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약간 무시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이제 추가적인 단서를 달았을 뿐 풀이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거든요. 이제 추가한 단서가 근데 뭐였지?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라는 단서만 좀 붙였어.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걸 약간 의도적으로 그냥 무시했다면 이제는 이제 좀 명시하고 가겠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고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랑 그 논리 자체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추가되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특별히 중복조합은 좀 조심해야 되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였습니다. 가능하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랑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인데 이쪽이 안 될 것 같긴 했는데 이쪽이 쌤의 그 넓은 풍판이라고 싶은 넓진 않아서 어쨌든 넓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쌤 등에 가리지 않나? 그러면 이쪽이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쌤 생각해도 약간 쌤도 학창시절에 항상 그 짱 박히는 걸 좋아했거든. 뭔가 선생님의 시야 밖에 있을 때 그 마음의 평화로움이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덧셈 정리 여사건도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덧셈 정리나 여사건도 계산할 때 빼고는, 그러니까 단순 확률을 계산할 때 빼고는 굳이 의미가 강한 것 같진 않아. 덧셈 정리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풀어도 괜찮고요. 아마 풀면서 그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 여사건의 확률은 어차피 우리가 여사건이라는 대한 이미지는 가지고 있었을 거라서 또 크게 막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그래도 어쨌든 잘 해야 됩니다. 통계적 확률, 계각적 확률은 좀 덜 중요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새로운 얘기거든요. 완전 뉴 페이스입니다. 뉴 페이스. 네, 조건부 확률이라는 친구인데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면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어떤 유명한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유명한 수학자가 저거 이름 너무 잘못 지었다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그 이름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볼게.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던져. 주사위 한 개를 던져. 그때 내가 홀수의 눈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맞아. 그러니까 괜찮지? 그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걸 묻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내가 홀수의 눈이 나왔다는 사실 알았어. 그럼 홀수는 누가 있지? 1, 3, 5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엔담을 그리면 좀 좋으면 되거든. 자, 이런 상황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쌤이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이제 B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렇게 그림으로 벤다임으로 그릴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밑에가 뭐 유리로 되어 있는 그 탁자가 있는데 거기서 잘 던져서 어쩌다 보니까 홀수라는 사실 알았어. 오케이? 근데 그게 이제 소수일 확률을 묻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중에서만 생각해야 돼? 홀수 중에서만 생각해야 되지. 근데 홀수 중에 소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홀수는 몇 개였지 총? 그러니까 그때의 확률을 우리가 3분의 2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이 조건부 확률에서의 아이디어야. 괜찮니? 괜찮은 거 맞을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쓰거든. P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B가 소수이들이 나올 확률이야. 근데 언제냐면 A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 P, B, 바, A 이렇게 읽고. 우리 원래 집합에서 바라고 읽었잖아, 맞지? 바라고 읽어. 근데 쌤이 그 노트에 강의 노트에다 그 옆에 다른 단어도 써놨거든. 뭐라고 써놨어? 바로 보일걸? 기분이라고 써놨지, 맞지? 기분. 기분이 무슨 뜻이야? 주어진 이런 의미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뭐가 나와버렸다고? 홀수가 나와버렸다고. 그때 소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겠어? 어떻게 계산했지? 분모를 뭘로 삼았어? NA로 삼았어. 그렇잖아, 맞지? 저 세 개를 전부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맞지? 그 중에서 누구? 그냥 모든 소수가 아니라 A랑 겹치는 소수. 그럼 뭐지? A교 B. 그치, A교 B. 여기까지가 우리의 상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확률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접근까지가 진행이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와 분자를 NS로 나눌 거야. 분모와 분자를 NS로 나눌 거야. 이렇게. NS로 나눌 거야. 그럼 분모가 뭐가 되지? 분모가 PA가 되지. 분자가 PA 교비가 되지. 맞지? 그러면 이 단계가 정의가 되는 거야. 앞으로는 조건부 확률을 저렇게 정의하겠대라고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P바 A를 PA분의 PA 교비로 정의하겠대.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확률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대수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약간 직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나이스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경우에서 저런 걸 정의로 처리하기, 정의가 항상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정의를 다시 쓰게 되면 P, B가 A.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A가 일어났을 때, 혹은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어. 다시 말하고 A가 일어났을 때, 혹은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사실 확률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그 트라이 전, 시행하기 전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잖아, 맞지?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은 1이 나올 확률 이야기하면 던지면 1 나와버린 거잖아, 맞지? 던지기 전에 확률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강한 거지. 물론 이제 결과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PB가 A를 정의하기로 우리는 PA 교분의 PA 교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좋으냐면 우리가 A가 주어졌을 때잖아, 맞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A가 분모에 들어가면 뒤에 있는 놈이 분모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체감상, 그러니까 물론 기호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A가 분모에 깔리는 느낌으로 좀 이미지를 가져주면 좋겠어. 나중에 우리가 이걸 확률이 곱셈 정리라는 다음 공식을 넘어갈 거거든. 그때도 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공식이 잘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어진 놈이 A가 주어졌을 때고 주어진 놈이 이제 분모에 깔리는 구조다. 즉 A를 사실은 일종의 전체 사건으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수학적 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본간의 축소. 그러니까 전체를 뭐로 줄여버리겠다. A로 줄여버리겠다. A에서만 이야기하겠다. 오케이. 우리가 사실 이제 확률에서 혹은 다른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만 이야기하자고 하면 거기서만 이야기, 그 밖에 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런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 조건 확률은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확률이 실제로 조건 확률이긴 합니다. 우리가 주사위 던질 때 얘가 공정하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던지는 거잖아. 그것도 사실 다 조건을 깔려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굳이 표현하지 않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단서가 하나 붙는데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맞지? 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니까. 근데 이제 확률은 어차피 음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확률에서 0이 아니다라는 표현과 0보다 크다라는 말은 그냥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괜찮지?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0이 아니다라고 쓰고 어떤 책에서는 0보다 크다라고 쓰지만 그냥 둘이 같은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강령을 좀 봅시다. 쌤이 이제 처음 조건 방정의 평균관의 축소라고 적어놨고 방금 설명한 예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소수일 확률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전체에서는 맞지? 근데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은 이제 3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 표본간 S의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 확률이라고 하겠다. 괜찮지? 이 문장은 쌤이 그냥 교과서에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아니고 손으로 쓴 겁니다. 여튼 좀 재밌지? 자, 합시다. 그 다음에 참고로 써놓은 얘기가 있는데 P B바 A랑 P A바 B랑 당연히 다르겠지. 물론 영원히 같지 않다는 아니지 않았지? 우리 그 합성함수에서도 F 합성 G랑 G 합성 F랑 이렇게 보통 많이 쓰잖아, 맞지? 진짜 달라? 사실은 같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르잖아, 맞지? 저것도 마찬가지야. 같을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거야,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걸 쓰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정의에 의하면 어떤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PA분의 PA교비가 되고요. 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PB분의 PA교비가 되니까 이제 사실 분자는 같지만 분모는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물론 근데 예외적으로 P랑 PB랑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럼 같아지겠지 뭐.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떨 거다? 다를 거다라는 느낌. 괜찮아? 자, 그러면 거기 얘가 몇 개 있는데 선생님이 계산하기가 바빠서 거기 넣어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PA가 5분의 2고요. 아, 근데 쌤이 설명하는 동안 그냥 미리 풀어버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이가 없잖아, 맞지? 미리 풀어버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쌤도 물론 풀 거지만 PB는 쌤보다 빨리 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 PA와 B가 왜 연필을 이거 쓰는 동안 풀었으면 좋겠다니까. 벌써 풀었어? 아니 아까 풀었는데. 오, 연우도 벌써 풀어놨었어? 문제 읽고 있어. 아, 그래. 하나, 이, 한번 설명 좀 해보자. 자, 어쨌든 해봅시다. PA와 B가 3분의 1.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PA와 B는 뭐야? PB분의 PA교비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정의니까. 괜찮아? 하나 조금만 집중해주면 안 될까? 됐죠. 여기 PB가 2분의 1이래. 여기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1이 PA교비가 된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PB바이를 구하래. 이번에는 얘는 PA분의 PA교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그러면 PA가 얼마? 5분의 2? 5분의 2분의 6분의 1을 계산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괜찮니?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는 문제들 중에 하나로 엄청 잘 나와. 그래서 꼭 맞추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그 이화여고 문제 하나 넣어봤거든.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쌤도 물론 풀겠지만 PA가 3분의 2고 그 다음에 PB가 4분의 3이고 그 다음 PA 합 B역 PA 합 B역 빼기 PA 교 B역. 자, 이 친구가 2분의 1일 때 P B역 바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런 느낌도 좋거든. S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제 A 합 B여가 나타내는 곳이 어디지? 내가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하게 되면
A 합 B 열은 1, 2, 4번을 밝혀. 1번, 2번, 4번을 밝힙니다. A 교부 B 열은 1번을 밝혀. 결국 2번과 4번의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이 친구 확률과 이 친구 확률의 합이 2분의 1이라는 얘기. 어떻게 쓰지? PA 교부 B와 그 다음에 더하기 PA 여 교부 B요. 이 친구가 2분의 1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쓸게. 2번 더하기 4번이 2번 1이라고 쓸게. 2분의 1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PA가 3분의 2거든. 3분의 2는 그럼 1 더하기 2가 3분의 2야. 그 다음에 PB는 4분의 3이거든. 2 더하기 3이 얼마냐면 4분의 3이야. 지금 영역이 총 몇 개 있지? 4개 있잖아, 맞지? 그러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근데 어차피 다 더하면 얼마야? 그거까지 쓰면 식이 몇 개 나왔어? 식이 총 4개 나오죠, 맞지? 연립하면 다 풀릴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요거 3개를 그냥 더하게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지? 1이 하나, 2가 3개, 3이 하나, 4가 하나 딱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2가 딱 구해지네. 아니야? 괜찮은 거 맞아? 혹시 다시 질문 있어? 잠시만. 여기까지만 더. 여기까지 더하면 1 더하기 3 동그라미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자 4분의 5? 그냥 다 12분으로 씁니다. 12분의 6? 네, 진짜 문제가 참 따뜻하다 맞지? 12분의 9. 그러면 9, 8 더하면 15가 되고 21인가? 17이구나. 23이네. 그렇지. 12분의 23이야. 그러면 빼게 되면 12분의 11? 맞지? 그러면 2 곱하기 2가 12분의 11이야. 그럼 2가 24고 근데 문제 진짜 친절하다. 24분의 11 이렇게 만들지. 괜찮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B 오바 A 요것도 써봅시다. PA분의 A 교부 B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PA 교부 B는 1번인가? A 빼기 B니까. 맞지? 그러면 저기 3분의 2에서 얘를 빼면 되지. 3분의 2에서 얘를 빼면 1번은 24분의 8, 26 빼기 24분의 11 24분의 5가 되네. 따라서 PA가 얼마냐면 3분의 2분의 24분의 5가 된다. 3을 갖고 나면 8이 되고 16분의 5가 되고. 오, 쌤이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2번, 4번을 주는 것은 예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쌤이 당연히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왔을 거 아니야, 맞지? 계산을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2번, 4번 여기가 떨어지는 건 예쁘게 안 걸리잖아요, 구조가. 험난한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 물론 계산이 틀렸을 수 있는데 논리는 깔끔합니다, 맞지? 혹시 질문? 가벼운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사실은. 가벼운 마음. 그래,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골랐는데 가볍지 않아서 사실 당황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사고를 요구하진 않는데 왔을 때는 계산 일단 해비해서 숫자가 더러우면 사실 피곤하거든. 좀 쉬운 문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중요한 얘기야. 요 얘기를 하고 싶긴 했어. 무슨 얘기냐면 쌤이 집합을 수업할 때도 아마 이제 지금 집합 쌤한테 들은 사람이 요리밖에 없긴 한데 벤담 진짜 짱이라고 벤 형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거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계산에서도 벤다름을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너희들이 아마 벤다름을 쓰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비볐으면 어떻게든 풀어냈을 겁니다. 할 수 있어.
있어. 어쨌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시간 요소는 좀 고려하긴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는 사실 쉽습니다. 마지막 예는 쉬운 예라서 그거까지 빨리 하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상대를 선택하는 시행에서 택한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할 때 PA와 B를 구하래. PA와 B. 그러면 얘는 PB분의 PA 교비가 되고 조건부 확률의 점의를 가지고 구하는 문제입니다. PB는 어떻게 돼? 근데 사실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지금은 계산해 봅시다. PB가 어떻게 될 거냐면 B가 5의 배수였나? 그러면 100분의 5의 배수 맞지? 100분의 2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5의 배수는 15의 배수지, 15의 배수지. 15의 배수 몇 개 있어? 6개? 그럼 100분의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10분의 3 이렇게 보여지는 게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괜찮아? 자, 근데 사실 이미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그 상식 이야기했고요, 정리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어떻대? 이거랑 어떻대? 요 친구랑 요 친구랑 같잖아, 맞지? 근데 무슨 단서가 붙냐면 이 단서가 붙으면 여기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걸로 바뀌고 나서는 기준은 그냥 정의 안 왔지. 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를 못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저 경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때? 다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3이 나오는 거나 4가 나오는 거 다 모두 다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잖아, 맞지? 그럴 때는 저렇게 써도 괜찮다, 맞지? 아니, 이것만 봐도 괜찮아.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로 풀어도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걸 다음 페이지 적어놨는데 근데 이제 그냥 어차피 저 예에서 그대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 예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 질문 있어? 질문 있어? 꼭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책에 아마 계산 문제가 조금 있을 건데 거기 몇 쪽이냐면 88쪽에 186부터 188까지 한번 풀어볼래? 186부터 188까지 그냥 말 그대로 산수 문제. 이거 너무 따뜻하다. 선생님 조금만 조절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경우수 구하는 게 아니고 확률 구하는 건데 다시가 너 계속 경우수 구하고 있어. 천천히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의 성질, 이제 다음 페이지 36페이지거든요. 조건부 확률의 이제 성질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보통은 약간 이제 애매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쌤이 봤을 때는 의미 있게 작용하는 성질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참거짓 판단 문제에서는 이상하게 막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성질들을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성질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PA가 양수고 PB가 양수일 때 그때 이제 PB바 A가 P바 A 열을 더하게 되면 이제 그 PB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1이군요.
거꾸로 써서 선생님 헷갈렸구나. 이렇게 P 오버 A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잘못 써서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게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정의 그대로 쓰게 되면 PA분의 PA 교 B가 될 거고, 그냥 더하기 PA분의 PA 교 B여 이렇게 될 거거든. 얘가 뭘 의미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벤단을 그려보게 되면, 왜 이렇게 쎄지 이 친구가? 지금 따뜻하지? 너무 맞지? 근데 바람 최약인데? 온도도 24도인데? 왜 이러지? 잠깐만 한 번 더 갔다 올게. 일단 요것만 하고 A교 B가 여기야 여기. 이렇게. A교 B요는 어디지? 여기야. 그러면 지금 분모가 어때? P를 똑같지 않았지? 근데 분자도 저거 둘이 다 뭐가 돼? PA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PA분의 PA가 돼서 얼마? 1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확률 전부.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 입장에서 선택지가 뭐밖에 없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그걸 더해버리게 되면 그냥 확률이 1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저런 성질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요걸 약간 여 사건의 확률처럼 P 오버 A는 1 빼기 P B가 A 이렇게 써도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건부 확률에 대한 여 사건의 확률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게 성립한다더라. 근데 빨리 볼게요. 자, 생각보다 뜨끈해서. 이 친구가 이제 조건부 확률에 켰나 안 켰나? 자,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확률 활용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선생님이 적당하게 이름이 안 떠올라서 그냥 활용이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정의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계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B과 A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정의대로 PA 구하고 PA 곱을 구해서 계산하면 되더라. 이게 제일 기본이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더라. 근데 이거는 뭐가 같을 때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푸는 거고, 사실은 엄청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이 2번에 파생되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사람 수가 나오거나 혹은 백분율이 나오거나 혹은 간단한 자연수 B가 주어지게 되면 표를 그려서 풀 수 있고, 사실은 표를 그려서 푸는 게 무조건 이득은 아닌데 표를 그려놓으면 매우 편해집니다. 매우 편해집니다. 그래서 쌤이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표를 약간 이렇게 샵처럼, 샵은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남여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안경 낀 사람, 안경 안 낀 사람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A여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B여라고 합시다. 그리고 숫자를 대충 뭐 이렇게 세웁시다. 7, 13, 20. 그 다음에 15, 5, 20. 그 다음에 22, 18, 40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표를 진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제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빈칸 채우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거기서 이제 Q1, Q2, Q3가 있는데 그걸 한번 풀어볼게. 임의로 뽑은 뭐야?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그러니까 한 명을 일단 뽑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학생들 각각이 뽑히는 가능성은 전부 다 어떤 걸로 생각해? 같은 걸로 생각하겠지. 그러면 저 친구를 뭘 써도 괜찮아?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로 풀어도 괜찮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Q1은 뭐래? Q1은
남학생일 때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확률은 이렇게 물었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 남학생이 뭐야 지금? A지. A일 때 안경을 착용 그럼 B 이렇게 쓴 거야. 괜찮니? 그럼 남학생이 총 몇 명이야? 20명이지. 분모에 남학생 총수가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남학생 중에 안경을 꼈대. 몇 명이야? 7명이지.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왜 이렇게 쓰는 걸까? 거기 위에 쌤이 그려놓은 표를 봐봐. 위에 그려놓은 표. 보니까 이 각각의 값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뭐지? 파란색으로 다 써놨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요 자리가 NA 교 B 자리야. 맞지? 요 자리가 누구 자리야? NA 자리야. 그러면 얘는 뭐 쓴 거지? NA 분의 NA 교비 이렇게 채워진 거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이제 우리가 경우수분의 경우수를 이용한 계산해서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다음 Q2. Q2는 뭐래 문제에서? 여학생일 때 안경을 착용하는 확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지? P 여학생일 때 A 여일 때 바 안경을 착용 이렇게 쓰는 거지. 여학생 총수는 지금 몇 명이야? 20명. 그 중에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은 몇 명? 15명. 이렇게 그냥 확률 계산하는 거야. 20명 중에 15명 이런 느낌. 괜찮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시켜? Q3는 P. 이번엔 안경을 꼈을 때 여학생이 확률. 안경을 꼈을 때 안경 끼는 게 B잖아. B 바. 그 다음에 여학생 A여.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안경 낀 학생이 모두 몇 명이야? 22명. 그 중에 여학생은 15명. 그러면 2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를 완성해 놓기만 하면 어떤 조건 확률이든지 다 구할 수 있어. 내가 뭐 Q4, Q5 계속 만들어도 그냥 다 할 수 있겠지, 맞지? 예를 들어서 안경을 끼지 않았을 때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안경을 끼지 않았을 때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뭐 다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 사람 수가 주어지거나 백분율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간단한 자연수 B가 주어지거나 어쨌든 내가 표를 그리기에 좀 용이한 상황이 주어지거나 실제로 표가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조건 확률을 저 표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도 완전 대표형이라서 그냥 기출 문제 보면 몇십 문제 있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니까 어렵지 않아서 근데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표를 그리는 순간 그냥 끝난 문제로 사실. 그래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얘 하나 또 풀어봅시다. 자, 직원이 모두 80명이래. 이제 사람 수 그리고 백분율 구조가 나왔지. 표를 그리면 괜찮더라. 자, 전체가 80명이네. 그 다음에 직원의 45%가 A 부서, A 부서, B 부서. 45%, 55%. 그러면 80명의 45%가 몇 명이지? 계산이 안 되는데? 20분의 9인가? 5로 약분하면 맞지? 그러면 4, 9, 36이 되겠네. 나머지는 44가 되겠다, 맞지? 거꾸로 했나? 55%가 A네. 55, 36 써야 돼. 아니. 55가 빈대요. 55가 B야? 아, 맞게 썼네. 봅시다. 그 다음에 A 부서 직원의 50%가 여성. 아, 남녀를 해야 되는구나. 그 더하면 85명이요. 아까 44 썼었어.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아니야. 어쨌든 봅시다. 다시 두 번째 줄에 보면 A 부서 직원의 50%가 여성이래. A 부서 50% 여성. 그럼 여기 18명이고 여기 18명이 되겠지. 반띵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여성 직원의 60%가 B 부서에 속해. 아, 이건 모르는구나 우리가. 여기 여성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맞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여성 직원의 여기 여자 아니구나. 여성 직원의 40%가 18명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40% 18명이면 60%는 어떻게 돼? 3분의 2, 2분의 300? 27이 되네. 오, 계산 엄청 빠른. 자, 봅시다. 다시. 지금 우리가 40%가 18명이었거든. 그치? 그럼 60%는 몇 명이야? 를 이야기한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된 거지? 이 사실 비율상으로는 얘가 0.4인 거잖아, 맞지?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0.4 대 18은
0.6대 네모 해가지고 그냥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40대 60으로 해도 괜찮고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27명이 나온대. 그래서 27명이 채웠어. 그럼 여기 몇 명이지? 17명이 되겠지. 여기가 35가 되고 여기가 45가 되겠네. 그럼 이제 쌤의 마음은 이런 거지. 뭐든지 물어봐라 다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표를 완성하면 하면 괜찮지? 이게 뭐 물었어? 비부서에 속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쉬워라. 비부서에 속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푸는 거지. 그렇지? 표를 안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약간의 그 의도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여튼 자, 문제를 잠깐 보실 거예요. 문제를 자, 문제를 잠깐 보게 되면 거기 저기 89쪽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맞지? 혹시 뭐 설명이 좀 더 필요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90쪽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뭐야? 너무 쉬운데? 표를 친절하게 다 줬다 왔지. 안경을 쓴 학생일 때 A반 학생이라고 봅니다. 안경 쓴 학생 중에서 A반 20분에 16 되겠지. 그냥 그게 답이고 끝나는 거야. 표를 주면 사실 그냥 맞으라고 주는 거지. 이거는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193번이나 195번 같은 경우는 표로 풀어도 괜찮다. 195번은 표를 줬으니까 괜찮고 193번은 좀 애매한 것 같아. 표를 그리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표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4번을 풀어봅시다. 194번.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A, B를 포함한 6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를 뽑는다고 한데 A가 대표를 뽑혔을 때 이제 B도 대표를 뽑혔을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게. A가 대표로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B가 대표로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이걸 구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다시 얘는 뭐라고? A가 대표로 뽑히는 사건. A가 대표로 뽑히는 사건. 얘는 B가 대표로 뽑히는 사건. B가 대표로 뽑히는 사건. 그러면 PA는 어떻게 구하지? A가 대표 뽑히는 사건은 전체 몇 명이야? 6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A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6명 중에 3명을 뽑는데 A를 뽑히고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겠지. 이게 PA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PA 교배는 뭐야? 6명 중에 3명을 뽑는 건 똑같은데 A랑 B랑 둘 다 대표가 되겠대. A랑 B랑 둘 다 대표 뽑아놓고 나머지 4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돼? 한 명만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조건 방열 문제가 표로 풀릴 리가 없잖아, 사실은. 알지? 그래서 이제 저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확률 계산해서 나머지는 산수니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지금 쉬겠습니다. 지금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